반대가 40, 기권이 44. 그러니까 84분이 찬성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야가 아니라 세대로 갈린 거거든요. 30, 40대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뭐 그런 창구나 뭐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게 여야가 이제 협상을 하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당연히 30, 40대 의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협상이라든지 연금특위에서의 활동들이 남아 있으니 30, 40대 의원들이 책임지고 좀 구조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좀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네. 30대, 40대의 네.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10대, 20대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구조상으로는 많이 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랜 기간 낼 사람들이 불리한 구조라서 저희가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던 것은 사실 30대, 40대를 넘어서 10대, 20대가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대 형평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어제 연금특위에 대한 내용이 여야가 합의돼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실제로 세대 형평성이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40대가 30% 이상이다. 그럼 그분들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10대, 20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만 동의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보완책 마련할 때 반드시 이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뭐? 당연히 구조개혁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금 전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네. 것이 구조개혁에 네. 대한 측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당 안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1대부터 이어져 왔었던 논란이었고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지금 모수개혁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야당의 주도로 또 통과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여야가 이번에 합의가 됐고 모수개혁을 이뤘지만 그걸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구조개혁을 이뤄야 된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의견이 같은 의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실 구조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상태는 계속될 거고 연금 고갈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할 건데 네. 그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들고 일어나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사실 밤을 새더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돈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혜택,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가운데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출산에 따른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씩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무려 27년,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는 건 18년 만입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수개혁 실패로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고 국민의힘도 크레딧 확대 등 민주당 조건을 일부 수용하면서 개혁안은 극적 타결됐습니다. 20일 다 3년 되지 않았나? 3년 걸렸네요. 22일 이제 5월 말까지 이거 합의를 못했으니까. 이번 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일부 우려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받는 사람이 논의하고 내는 사람은 배제했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가혹한 계약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앞으로 꾸리기로 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자동 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우선 내야 할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 동안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월급이 309만 원인 경우
보험료율이 9%인 올해는 매달 27만 8천 원을 냈지만 8년 뒤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매달 40만 2천 원, 지금보다 12만 4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곧장 43%로 올라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내년에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첫 달 수급액은 약 133만 원, 지금보다 9만 원가량 더 받게 됩니다. 내는 총 보험료는 1억 8,700여만 원, 받는 총 연금은 3억 1,400여만 원으로 결국 5,413만 원을 더 내고 2,17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지만 가장 오래 내고 가장 늦게 받는 청년층과의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젊은 세대한테는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년간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57세, 56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젊은 세대를 배려해 확대한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산 크레딧 1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군복무 크레딧도 지금 군복무 전 기간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소득 대체율 43%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까지 거치며 권고됐던 50% 제한에 크게 못 미칩니다. 미래 청년들이 용돈연금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졸속 합의로 인해서 청년들의 노후는 여전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도 여럿 남아 있습니다. 기대 수명과 연금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결정하는 이른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는 연금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미뤄졌습니다. 또 기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으로 이르는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